최근에 마이클 버리 박사가 빅테크 기업의 회계 이슈를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제가 회계사로서 분석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 자체를 이해하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빅쇼트라는 말 자체가 금융 용어고요. 내가 집을 갖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팔아야겠죠. 매도를 한다. 라는 게 바로 숏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여력만 되면 집을 빨리 사야겠죠. 이럴 때를 롱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빅쇼트예요. 그 빅쇼트는 크게 매도한 건데 이때 매도는 그냥 매도도 아니고 공매도, 없는 것을 나중에 사서라도 매도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인상적인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라는 박사님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나중에 의대를 가서 신경외과 박사까지 한 의사분인데요. 상당히 오타쿠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좀 외골수 같고.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오기 전에 통계치와 아주 유사한 통계 자료를 2000년 중반에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미국의 경제가 대폭락을 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한 거죠. 이것을 알고 빅쇼트, 공매도를 크게 해서 상당한 돈을 벌고 그때부터는 공매도의 대명사가 된 마이클 버리 박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마이클 버리 박사가 빅테크 기업의 회계 이슈를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제가 회계사로서 분석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메타, 애플,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AI 장비들, GPU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버리 박사가 이슈를 제기한 것은 쓰던 장비에 대한 설비 자산이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3년, 4년 정도에서 6년, 7년까지 늘리면서 이익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번에 듣고 이해하시는 분은 회계를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요. 그럼 자동차를 몇 년이나 타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5년 정도 탄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이것을 내용연수라고 불러요. 그럼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를 했다고 해서 바로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감가, 가치가 감소가 되는 것을 스케줄에 따라서 비용을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감소된다라고 보고 5년 지나면 가치가 0이 되는 이런 스케줄을 가져가는 거예요. 5년 지나도 저는 자동차 탈 수 있는데요. 5년 지났다고 자동차가 멈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더 탈 수 있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나는 영업활동에 이 자동차를 쓰겠다라고 회계 처리 기준을 주장하는 겁니다. 한도 내에서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지는 게 현재 회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 3, 4년 썼는데요. 이제는 한 6, 7년 쓸게요 라고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용 연수가 길어지면요.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회계상 이익이 되는데요. 감가상각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짧게 하는 편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40년 동안 건물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30년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익을 크게 늘리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4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상대적으로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회계 정책을 가지고 이익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을 이익을 조정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돌아와서 마이클 버리 박사는 아니 왜 3, 4년 쓰던 AI 관련한 설비 장비를 왜 늘렸냐?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이익이 높다라고 주장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펼친 거죠. 엔비디아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동안 썼던 장비들은 3년 정도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최근 장비들은 내용 연수가 길게 오래 사용하게 되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보조 장비로서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사용 기간이 늘어났어 라고 합리적인 추정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항상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의 현인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골치 아프지 내용 연수 갖고 따지지 마. 그냥 현금으로 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100억이 지금 들어간 시점에서 현금이 유출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3년으로 하든 6년으로 하든 감가상각은 회계상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지만은 현금 흐름으로 보이게 되면은 그냥 돈이 유출된 걸로 보거든요. 이렇게 최근에는 여러 가정들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손익 정보가 바뀌다 보니까 더더욱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에 나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돈 나갔으면 나간 거고 들어오면 들어온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거는 투자로 돈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로 돈을 쓰는 것을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불러요. 캐피탈은 자본이고요. 익스펜디처는 지출이기 때문에 영업에서 돈을 벌었고 줄여서 캐펙스라고 부르는데요. 캐펙스로 돈을 썼어. 투자로 돈을 썼어. 그리고 남는 돈, 이 남는 돈을 잉여가 됐다라고 해서 손에 쥐는 돈이에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부르고 있어요. 프리 캐시 플로우가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박사가 주장한 내용 연수는 따져보면 프리 캐시 플로우는 영향이 없잖아.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이클 버리 박사는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손익 정보에 휘둘리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 이익이 나왔대, 당기순이익이 좋았대, 퍼라는 지표라든지 일반적인 투자자의 시선으로 호도하지 않게끔 빅테크 기업들에게 경고를 한 거로 볼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은 결국은 현금 흐름 관점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손익계산서가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었어?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기업의 가치와 더 상관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해석하실 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버리 박사가 제기한 감가상각 내용 연수의 변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현금 흐름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